72세의 나이에 이혼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때문에 침묵했던 아내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엄마가 이혼했던 진짜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숨겨진 병과 절규, 그리고 50년 만에 깨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던 황혼 부부의 눈물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침묵은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는 침묵, 그것이 진짜 침묵입니다. 74세 박철수 씨의 결혼 생활은 바로 그런 침묵으로 채워진 50년이었습니다. 1973년 봄 24살의 철수는 중매로 만난 22살의 정숙과 결혼했습니다. 혼수 이불에 수놓인 모란꽃처럼 화려한 시작이었지만 그 꽃은 곧 시들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남자는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을 지킨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딸이 태어나고 막내딸까지 셋을 낳았습니다. 철수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정숙은 아이들 기저귀를 빨고 밥을 짓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동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같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우 같은 사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첫째는 서울로 직장을 잡아 떠났고 둘째는 결혼해서 남편 따라 부산으로 갔고 막내딸만 대학을 다니며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봄 막내마저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40평 아파트에는 두 노인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사는 거지? 50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온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녀 앞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화 없는 저녁 식사,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주말, 서로의 등을 보며 잠드는 밤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주름진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남편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된장찌개를 떠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이혼 협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압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50년을 참았으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겁니다. 정숙은 침착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연습한 대사였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던 그 눈. 그 안에는 지친 영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5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붙잡을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조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고 아파트는 철수가, 정숙은 작은 빌라를 얻어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셔서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에 바빴으니까요. 정숙이 떠난 날 철수는 빈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은 옷장. 싱크대 서랍에는 그녀가 쓰던 고무장갑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철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담긴 밀폐용기만 가득했습니다. 떠나면서도 남편을 위해 반찬을 해놓고 간 여자. 철수는 그 밀폐용기를 하나씩 꺼내며 울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밥을 짓는 것, 빨래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끔 찾아와 냉동식품을 사다 주었지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밥은 밥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칼질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TV 보며 중얼거리던 아내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저녁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안주를 놓고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외로움이 덜할 줄 알았지만 취할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취한 밤에는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눌러야 할 번호를 모르겠더군요. 50년을 같이 살았지만 아내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집 전화만 썼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철수는 1년 동안 늙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가 주름이 더 깊어졌고, 허리도 더 굽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봄, 막내딸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오후에 민지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을 때 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민지는 대답 대신 아버지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31살의 성인이 마치 5살 아이처럼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딸의 등을 토닥이며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면 아빠,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 만나고 왔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금기어처럼 모두가 어머니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엄마가 어떻더니? 아빠, 민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뭐? 많이 아파요. 췌장암이래요. 3기래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철수의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췌장암, 3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진단받은 게 아빠랑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었대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진단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숙이 이혼을 요구하기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한테 짐이 되기 싫었대요. 50년 동안 아빠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아빠 목에 멍해가 되기 싫었대요. 그리고 민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대요. 내가 나도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일기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았어요. 엄마한테만 말했어요. 아빠나 오빠 언니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어요. 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도 아팠다니. 그것도 1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니. 엄마가 말했어요. 자기도 아픈데 나까지 아픈 걸 알고 나서 결심했대요. 아빠한테 짐이 되지 말자고. 혼자서라도 나를 돌보고 자기 병도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이혼한 거래요. 그게 말이 돼? 아픈 사람이 어떻게 혼자? 엄마는 그게 아빠한테 덜 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아빠가 병든 아내 간병하느라 마지막 인생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대요. 민지는 또 울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아픈 줄. 엄마는 나 수술할 때 병원에 와서 밤새 지켜주고 항암 치료할 때마다 죽 끓여서 가져다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픈 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엄마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지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엄마 집에 갔다가 이걸 봤어요. 진통제, 항암제, 온통 약이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제야 말하더라고요. 다 말하더라고요. 철수는 약봉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72세, 췌장암 3기. 그 글씨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디 사는데? 광주요. 혼자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민지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지금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당장 가야지. 제가 같이 갈게요. 그날 저녁 철수와 민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광주까지 3시간. 철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어색하게 웃던 정숙의 얼굴, 첫째 낳고 젖을 먹이던 모습, 아이들 도시락 싸느라 새벽같이 일어나던 뒷모습,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서 힘들어하던 표정. 그 모든 순간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한 번도 제대로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광주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지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는 철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가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왜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자.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여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병든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떠난 여자.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일어나세요. 미안하오. 50년 동안 당신을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해서 50년 동안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모른 척해서 50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4세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모르고 혼자 두고 미안하오.
정숙도 울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요. 당신 무릎 안 좋잖아요. 같이 삽시다.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삽시다. 내가 당신을 돌볼게요. 밥도 내가 하고 약도 내가 챙기고 병원도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제발 같이 삽시다. 정숙은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두 노인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동안 괜찮았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았소. 당신 없는 집은 집이 아니더군요. 나도요. 정숙도 울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냥 외로웠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빌라 거실에 둘러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1년 동안 숨겼던 아픔을,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으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잡아본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철수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차네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집 가서 내가 손 주물러 드릴게요. 당신이요? 배워야지. 이제는 내가 당신 돌볼 차례니까.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정숙의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비어있던 옷장에 다시 그녀의 옷이 걸렸습니다. 싱크대 서랍에 그녀의 고무장갑이 놓였습니다. 냉장고에 그녀가 좋아하는 요구르트가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부엌에 섰습니다. 철수가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됐어요. 나는 밥 짓는 게 더 편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치료예요. 일상이 치료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1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저녁 식사였습니다. 철수는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울컥했습니다. 맛있소. 예전이랑 똑같은 맛인데요. 그래서 더 그렇소.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사랑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철수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인데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두 노인은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하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철수는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숙의 약을 챙겼습니다. 물 한 잔 따라주고 약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먹였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택시를 불러서 같이 갔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정숙이 나오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안일도 같이 했습니다. 설거지는 철수가, 빨래는 정숙이, 청소는 번갈아 가며 서툴렀지만 함께 했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숙의 병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버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50년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정숙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때 기억나요. 첫째 돌잔치 때. 그럼 내가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났었지? 맞아요. 그래 놓고 나보고 약 사오래 했잖아요. 미안하오. 이제 와서 뭐하러 미안해해요.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철수는 진지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도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고. 정숙은 웃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이제야 철이 드나 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70대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철수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프면 말해요. 참지 말고. 알아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정숙도 철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도 아프면 말해요. 나는 안 아파요. 거짓말. 무릎 아픈 거 나 다 알아요. 들켰어? 50년 살았는데 그걸 모를까 봐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과 황혼의 사랑. 젊은 날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잔잔하고 깊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황혼의 사랑입니다. 박철수와 김정숙, 이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로 함께 산 것은 다시 만난 그날부터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서로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황혼이 저물어도 아직 해는 지지 않았으니까요. 황혼의 사랑은 조용하고 잔잔하고 깊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약함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 박철수 씨와 김정숙 씨는 50년 만에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깨달음과 용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황혼의 다락방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